하하. 내면은 되고요. 조은이, 나연이. 자, 그러면은 천천히 조금씩 우리끼리 나가보고 있을게요. 너무 많이. 조은아 안녕. 조은이 왔다. 잠깐만. 조은이 거 줄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안녕 나연아. 나연이도 왔네. 하지. 너무 뭐야? 자, 그러니까 요거. 아이고. 소미. 밖에 있어. 미안. 내가 갖다 놓는다는 게 깜빡했네. 미안해. 갑자기 아무래도 학기가 시작한 첫 수업이다 보니까 다들 일정이 꼬이는 것 같아. 창민이 들어왔고. 창민아 잘 들리니? 들어왔다. 미안, 저기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자, 아직 늦는 사람이 더 있죠. 몇 명이 더 있어요. 그치만 우리끼리 나가고 있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다시 앞에 거부터 또 나가는데 이거 지금 기출문제만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에서도 가능한 한 겹치는 것들은 조금 빼놓고 필수적으로 좀 연습하기 좋은 거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문제수가 좀 많이 적죠. 요걸로는 지금 연습 다 안 돼요. 요 하나가 지금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순열에 중복순열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항정리까지 전부 싹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확률과 통계는 크게 총 3가지 단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첫 번째 대단원은 이제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는 크게 2가지 단원으로 또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순열. 이 여러 가지 순열 안에는 이제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이렇게 있죠. 근데 순서는 중복순열을 일단 먼저 집어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원순열을 그 뒤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과 순서 정해진 순열. 글씨체는 미안. 그냥 그러려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최단 경로. 그죠? 최단 경로 수까지 좀 뻗어나가서 약간 덩치가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뭐더라?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이항정리도 어찌 보면은 사실 조합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단어는 그냥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라고 보통 언급을 하고 들어가는 상태고, 자, 마찬가지로 중복조합, 그 다음에 이항정리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이때 중복조합 같은
지금 요 프린트 안에 지금 이걸 지금 다 집어넣는 건데 문제가 80개밖에 안 되죠. 80개밖에 안 돼요. 이걸로는 연습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얘로는 일단 진도를 나가는데 추가적으로 보조 숙제가 좀 더 나가기는 할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기도 조금 더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마플 시너지 얘기해도 되나? 마플 시너지 마플 시너지를 줄 거예요. 마플 시너지.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기출문제집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얘가 기준입니다. 선생님 저는 요거 가지고는 너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더 줄게요. 괜찮아. 오케이. 더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기를 다지는 차원에서 매번 올 때마다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될 텐데 그때 테스트 문제는 기출 문제도 한 문제 정도 섞여 있고 기본기 문제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기초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단원이지만 오늘 끝내기는 좀 힘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단원이 이제 확률이죠. 자, 확률 안에는 이제 첫 번째로 나올 게 확률의 뜻과 활용. 확률의 뜻, 뭐 이 안에는 수학적 확률과 이제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또 기하적 확률 이렇게 있지만 뭐 일단은 우리 거의 대부분 다 수학적 확률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가는 게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 안에는 말 그대로 뭐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뿐만 아니라 독립시행의 확률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독립시행의 확률. 뭐 이거를 뭐 5단원이라고 해서 따로 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계. 통계는 세 개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이산 확률 분포. 이 이산 확률 분포가 뻗어나가서 정말 주로 나오게 되는 확률 분포가 하나가 있죠. 그게 이항 분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쓰이는 거죠. 이거 정규 분포 엄청 많이 씁니다. 연습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계적 추정. 자, 이 안에는 모평균의 추정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뭐 신뢰관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얘가 통째적으로 한 단원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우리 내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범위를 살짝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참고로 우리가 아무리 수능만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학정원 2학년 때 이미 내신을 봤는데요. 이런 학교도 지금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차피 수능 대비를 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중간고사 범위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어디서 잘리냐면은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위로 잘리는 학교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면 여기까지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로 잘리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여기쯤에서 좀 많이 잘려요. 아니면 여기쯤에서 많이 잘리고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예전에 한 번은 여기서 잘리는 경우도 있기는 했어요. 중간고사를. 말도 안 되게 적죠. 이런 경우는 이제 코로나 초창기 학교를 한 달간 거의 안 나갔을 때 그때는 이렇게 잘리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자, 대신 기말 때 완전 폭탄이 돼버리기는 했는데 다 나가버리긴 해가지고 자, 우리랑은 뭐 상관없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방식 자체가 우리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지금 많죠. 그래서 아마 진도 범위로 나간다 그러면은 내 예상으로는 아마 여기 정도까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정도까지 여기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마 개별 맞춤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개별 맞춤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재판 수업을 따로 하지는 않게 되고요. 그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돌아다니면서 내가 계속 질문 처리할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보충 설명 계속 좀 꾸준히 하고요. 이때는 이제 확통만 하는 친구들은 확통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본격적으로 수원수투에 대해서 좀 더 간섭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수원수투에 관련해서. 야, 화이팅. 힘내. 주영 안녕.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둘, 셋, 넷, 다요. 누가 안 왔어? 아, 동아.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중복순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것부터 일단 먼저 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 그 카테고리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순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렇죠? 순서가 있다라는 말은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순서가 없다라는 거는 순서 없이 뽑는다, 조합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있는 케이스, 없는 케이스.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라고 구분을 해주면, 자, 얘는 일단 순서대로 나열하지만 똑같은 걸 또 쓰지는 못하죠. 그래서 얘는 퍼미테이션 기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얘는 순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합만 해주면 돼요. 보통 한꺼번에 뽑을 때가 조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걸 또 뽑지는 못하니까 얘는 컨비네이션 C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똑같은 걸 또 쓰죠. 그래서 얘는 파이라는 기호 쓰고, 얘는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죠. 순서가 없는데 똑같은 건 또 뽑으니까 이제 중복조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우리가 호모지니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H라고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 안에서 맨 처음 중복순열을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N-R.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전체적인 거를 한번 정리하려고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거는 겨울방학 때도 언급을 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막상 다시 보면은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이거는 수학 하에 있는 것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좀 더 적은 경우예요. 자, 이때 정역의 원소의 개수는 1, 2, 3, 4로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1, 2, 3, 4, 5 5개가 있겠죠. 얘는 가는 함수를 F라고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의 개수. 자, 얘는 몇 가지예요? 일단 함수의 정의를 봐줘야 되는데, 함수라는 거의 정의는 뭐예요? 함수는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는 걸 얘기하죠. 한마디로 1에 대응되는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2도, 3도, 4도 무조건 하나씩만 대응돼줘야 됩니다.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얘는 같은 걸 또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 2, 3, 4가 각각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얘네는 지금 똑같은 걸 또 고를 수 있기 때문에 5가지. 그래서 얘는 5개 중에서 아니다. 5번 고를 수 있는 그걸 총 4번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5의 4제곱. 중복순열은 그냥 단순하게 거듭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1대1 함수의 정의가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이렇게 되죠.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한마디로 1이 대응될 수 있는 것부터 그냥 시작해 본다면은 1은 1, 2, 3, 4, 5 아무 데나 가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5가지가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2는 3을 이제 못 가죠. 그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선택지가 4가지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3은 또 3가지. 그 다음에 4는 2가지. 그래서 5, 4, 3, 2를 곱하는 거. 우리는 이런 걸 퍼미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순열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증가함수의 개수. 자, 증가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증가함수는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렇죠?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온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뭔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옆쪽에다가 하나씩 그냥 다 써오면은 F1과
F2, F3, F4 집어넣었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거죠. 그래서 F1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되고요. F4를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1부터 5까지 중에서 1, 2, 3, 4에 대한 대응들을 전부 다 뽑아내줘야 되는데 같은 거는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얘네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마치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과 비슷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어차피 1, 2, 3, 4에 대응되는 치역의 원소 4개가 등장을 해야 되죠. 어차피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달라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내가 1, 2, 3, 5 이렇게 4개 뽑았다고 친다면 이미 대응 관계는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순서가 결정돼 있으니까 순서 없이 뽑아주기만 하면은 무조건 대응 관계가 설정돼 있습니다. 자, 1, 2, 3, 5 뽑았다. 그렇죠? 무조건 1, 2, 3, 5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5개 중에서 4개를 조합한다 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실제로 5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감소함수의 개수. 자, 얘 달라질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큰 거 넣으면 작은 거 나오는 것 뿐이니까 똑같이 5 커뮤니케이션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실 이게 그 뒷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 중복조합에 관련된 얘기인데 용어는 고등과정 용어는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단조 증가함수라는 용어는 고등과정에서 없어요. 근데 이런 용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수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직관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용어 통일을 좀 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는 것 뿐입니다. 자, 얘는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온다. 다만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똑같은 게 또 나올 수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다고요? F1, F2, F3, F4 위에 있는 증가함수처럼 마찬가지로 순서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다만 똑같은 게 또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얘는 최소 1부터 들어가고요. 최대 5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111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뭐 다다른 1, 2, 3, 4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론은 1부터 5까지 중에서 얘네의 치역이들 원소, 그러니까 함수값들 4개를 골라줘야 되는데 이미 순서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뽑으면 되지만 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요 5개 중에서 그냥 중복해서 4개 뽑아주면 돼요. 2, 2, 3, 4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은 2, 2, 3, 4로 그냥 이미 알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5개 중에서 4개를 조합하는 건 맞아요. 순서 없이 뽑아주는 거니까 조합하는 건 맞아요. 다만 똑같은 걸 또 뽑죠. 그래서 얘는 중복해서 조합한다.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안녕. 선물. 이렇게. 자, 그래서 중복조합입니다. 자, 6번도 한번 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단조 감소함수의 개수. 자, 단조함수 똑같아요. 이것도 용어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OH4.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리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뒤에 것도 좀 갈까? 뒤에 거 갈까? 빼자. 뺍시다. 뒤에 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왜냐면 조금 심심하죠. 아무래도 지금 내 느낌상 어떠냐면은 여기서 내가 2번, 3번까지 설명하면은 눈이 3분의 2가 닫혀있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눈이 반쯤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그죠? 뭐 지루하니까 문제를 조금만 가보는 걸로 할게요. 자,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그냥 중복순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복순열. 그렇죠? 그러다가 아예 그냥 싹 다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보자. 함수에서는 좀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로 들어가 있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중복순열 관련된 문제 먼저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1, 2, 3번 잠깐만 좀 풀고 있어 봐봐요. 1, 2, 3번. 뭐 간단한 문제니까 1, 2, 3번.
자, 만약에 다 풀어서 심심하다 그러면은 나머지 거 잠깐 풀고 있어도 됩니다. 웬만하면 뒤로 넘어가는 건 안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앞에 남은 것들을 풀면은 좋습니다. 뒤로 넘어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그래서 뒤로 넘어갈 바에는 차라리 이전에 나갔었던 숙제들 중에서 완성 안 된 거 있죠? 아직 제출 안 한 거. RPM 센, 라이트 센 얘네들 마저 채점하고 정리해서 내기 바랍니다. 전 받은 게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따가 줄게. 자, 어차피 저기 마플 줄 거예요. 이미 마플 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쌤, 전 이걸로도 모자란데 뭐 어차피 더 줄 거니까 다 내요. 내면은 더 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1, 2, 3번 문제. 솔직히 얘는 좀 너무 쉽죠? 1, 2, 3번. 1번 같은 경우에는 n 파이 2가 25다. 뭐 얘가 그냥 n제곱이잖아요. 솔직히 파이 누가 써요? 파이라는 게요. 그냥 뭐 거듭제곱밖에 잘 안 쓰죠. 그냥 얘를 보고 n의 2제곱이다 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n은 설마 마이너스 올 리는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3파이 4다. 그럼 이건 뭐 3의 4제곱이니까 그냥 81이죠. 그 다음에 3번 4p2 더하기 4파이 2. 그죠? 순열과 중복순열의 차이. 얘는 4 곱하기 3이라는 정의고, 얘는 4의 2제곱이라는 정의네요. 그래서 12 더하기 16이니까 답은 28.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어려워지죠. 자, 5번 문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5번 문제 스텝 2로 좀 가볼게요. 자,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은 답 나오면 답 좀 써줘요. 자, 조건들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뭐 되는 친구는 그대로 풀고 있어요. 힌트를 살짝 갈게요. 자, 지금 문제는 스몰 a, 스몰 b, 라지 x, 라지 y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조건 자체가 가조건 뭐예요? 양 끝은 모두 대문자로만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x랑 y밖에 못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a는 한 번만 딱 쓰고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A는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이건 안 써도 안 되고요. 무조건 한 번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의 조건만, 그 중에서도 제일 특정되어 있는 조건, 이것만 딱 결정해 놓으면 나머지 생각하는 건 수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처리해 주면 편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조건을 먼저 처리한 이후에 나조건을 처리하는 게 수월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해도 지금 이 문제는 상관은 없습니다. 아, 요건데. 5번인데. 하고 있는 건가? 네. 아, 잘했어. 응?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내가 함수 웬만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응이 한 개여야 되는 애가 어딘지 생각해봐요. 사람의 대응이 한 개여야 될까? 연필이 대응이 한 개여야 될까요? 그렇지. 오케이. 자, 한 가지 힌트를 좀 더 갈게요. 자, 가족권을 나는 먼저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양끝 얘를 먼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 끝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 끝, 왼쪽 끝 먼저 할게요. 왼쪽 끝 2가지예요. 자, 그래서 x랑 y 중에 그냥 x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어차피 예시를 들면서 가면은 덜 헷갈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끝 똑같이 그냥 2가지입니다. 왜냐면은 x 2번, y 2번 써도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른쪽에는 그럼 y를 썼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4개 자리가 남았는데 지금 양끝 가조건은 다 했어요. 그러면 나조건만 하면 되죠. 나조건 처리하면은 a는 한 번만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a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그냥 골라버리면 되죠. a 자리. 그럼 a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가지? 그렇죠? 4자리. 자리에다가 문자를 고르는 것과 그 문자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걸 혼용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왜 그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낫지 않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A가 들어갈 자리는 지금 4가지예요. 자, 그래서 4개 중에서 A가 들어갈 자리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자, 그러면은 남은 자리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 문자를 3자리에다 쓰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쓰는 문자도 총 몇 가지요? A만 아니면 돼요, 이제. BX, Y 중에서 고르면 돼요. 여기 들어갈 자리가 3가지구나. 여기도 3가지지. 여기도 3가지지. 또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3자리에 관련된 게 3개씩 3번 진행하는 거구나. 물론 얘를 가지고 파이로 안 쓰고 3의 세제곱으로 써도 됩니다. 그냥 333 곱해도 되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케이스는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자, 이렇게 다 결정돼야지만 하나의 문자 배열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답은 금방 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된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간단한 거 한 번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 8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8번. 답은 3번이었어요.
자, 2100보다 작은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얘는 한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그 다음에 네 자리 자연수 중 천의 자리가 1일 때, 그 다음에 네 자리 자연수 중 천의 자리가 2일 때, 그 중에서는 100의 자리가 0일 때만이 2100보다 작은 애들이 됩니다. 자, 케이스는 앞에 나온 것처럼 5가지입니다. 한 자리 자연수인 경우와 두 자리 자연수인 경우, 그 다음에 세 자리 자연수인 경우, 그 다음에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는 천의 자리가 1일 때, 그 다음에 천의 자리가 2인 경우는 100의 자리도 0일 때, 근데 지금 답이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답이. 자, 한 자리 자연수인 경우를 한 번만 좀 따져볼게요. 한 자리 자연수인 경우에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중에서밖에 못 나와요. 그렇죠? 여기 지금 0 들어가는 순간 얘는 자연수가 아니게 됩니다. 근데 잘못됐네. 네 자리 자연수가 2100보다 작은 거네? 네 자리 이하 자연수인 줄 알았는데? 미안해. 이야! 아, 그러면 답이 안 나오네. 미안해. 나 네 자리 이하 자연수인 줄 알았는데 미안해. 네 자리 자연수네. 좋은 쇼를 한번 봤어요. 미안해. 네 자리 이하 자연수인데 네 자리 미안해. 이래서 답이 안 나왔구나. 미안. 하지만 네 자리 이하 자연수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는 알게 됐지. 미안해. 자, 그래서 네 자리 자연수인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쩐지 3점짜리 문제인데 왜 이렇게 좀 그런가? 아니야, 미안, 아니야. 자, 그래서 네 자리 자연수인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차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다 333이 되겠네요. 그쵸? 333 444 444 0123 0123 0123이네요. 그쵸? 4의 세제곱 64가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이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죠. 그래서 4의 제곱인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80으로 나옵니다. 네 자리 이하 자연수여야 좀 문제가 재밌어지는데, 왜냐면 이게 케이스가 내가 5개로 나눠 놓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케이스를 하나로 처리도 가능해져요. 진짜로. 네 자리 이하 자연수인 경우에도. 왜? 천의 자리도 0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로 잡아도 돼요. 그럼 어차피 네 자리 이하가 다 나와요. 괜찮죠? 자,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답이 80으로 나옵니다. 80으로. 자, 그러면은 뒤로 조금만 가볼게요. 아, 근데 이것도 지금 스텝 3로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한번 좀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 스텝 3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저기 12번 있죠? 12번은 그냥 스텝 4로 빼요. 12번은 얘는 고민하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아무래도 일단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12번은 굉장히 좀 무리수인 경우가 좀 커요. 그래서 12번은 일단 나중에 여유되면 해요.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 조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6자리 자연수거는 그렇다 치고 얘는 1개 이상씩 다 들어가야 돼요. 1개 이상씩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수와 100의 자리 숫자가 같은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조건 1의 자리, 100의 자리가 같은 게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냐 아니면은 1개 이상씩 들어간 게 까다로운 조건이냐 이런 걸 따져보면서 들어가면은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1분만 있다가 추가 힌트를 좀 갈게요. 어떻게 했어? 그냥 한 개씩 잡고 위에 넣어야 되니까 나열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힌트를 잠깐 좀 가볼게요. 자, 이걸로 6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개 이상씩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지? 10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숫자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 중에서 나는 뭐가 좀 더 까다롭게 느껴지냐면은 하나 이상씩 다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좀 그걸로 케이스 분류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얘는 10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그냥 확정이죠. 얘는 진짜 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그냥 숫자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를 나올 수 있는 숫자 케이스를 그냥 일일이 다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라고 하긴 좀 그런가?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가 같다. 자, 그러면 여기다 숫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게 1, 1이어도 되고 2, 2여도 되고 3, 3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3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4 자리에다가 숫자 3개를 집어넣는데 이게 숫자가 3가지가 다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아, 3333에서 1만 다 쓰이는 경우 빼고, 그 다음에 1, 2만 쓰이는 거 빼고, 그 다음에 1, 3만 쓰이는 거 빼고,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렐이 들어가 있는 상태면 어차피 이 안에는 2랑 3이 적어도 한 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괜찮죠? 그럼 2랑 3이 적어도 한 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뭐 2, 3, 뭐 나머지 두 개 더 뽑아야 되는데 111일 수도 있고 111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13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일 수도 있고 23일 수도 있고 33일 수도 있고 이걸 일일이 케이스를 다 해서 그냥 일일이 다 세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솔직히 조금 귀찮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차라리 3333 해놓고 빼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아, 좀 너무 어렵지? 조금. 좀 내용은 이해될 거야. 좀 어렵지? 근데 지금 설명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돼요? 오케이. 자, 알았어? 미안해.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다가 곱하기 그래서 남은 네 자리의 전체 경우의 수 3의 4제곱이잖아요. 그래서 3의 4제곱에서 1만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1, 2만 쓰이는 경우 1은 이미 있으니까 1, 3만 쓰이는 경우 요거 3개 찾아서 그냥 다 빼버리면 돼. 그쵸? 그러면은 1만 쓰이는 경우는 1, 1, 1, 1, 1, 1, 1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한 가지죠? 그쵸? 얘는 그냥 하나 빼버리면 돼요. 그럼 1, 2만 쓰이는 경우는 뭐예요? 3이 없는 거예요. 3이 없는 거. 아니 그러면은 1은 이미 들어갔으니까 3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1, 2, 1, 2, 1, 2, 1, 2 그쵸? 1, 2 있죠? 미안. 아, 재미없다. 미안해. 분위기 싸. 자, 아무튼 여기도 두 가지 괜찮나요? 그렇죠? 아, 2의 4제곱이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은 2 이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 다시 한번 여기 1, 2, 1, 2, 1, 2, 1, 2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안에는 1, 1, 1, 1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르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1, 1, 1, 1 나오면 이거 아까 여기서 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적게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쵸? 그러면 잠깐만. 2 나오면 안 되잖아. 되죠? 왜냐면 1, 1이 있으니까. 그쵸? 2인 경우는 1, 2만 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괜찮네? 그럼 얘랑 달라요? 똑같죠? 아, 얘도 똑같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괜찮네? 그렇죠? 케이스 분류해서 일일이 다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분명히 계산 실수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정형화된 패턴으로 연습도 꾸준히 해줘야 돼요. 솔직히 처음부터 이렇게 식이 깔끔하게 나오게끔 연습하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스스로 사고하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 왜 뺀 거냐면은 1, 2만 쓰는 거잖아요. 6개짜리 1, 2만. 근데 2의 4제곱까지는 괜찮죠. 근데 그 중에서 1111로 나온 거, 그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분홍색이 1111 나온 거는 1만 쓴 거랑 똑같은 거지. 저거는 1, 2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치. 왜냐면은 1, 2만 쓴다라는 거는 1과 2가 저우단계 이상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1 쓸 때가 1111인 경우는 1, 2만 쓴 거라고 보기엔 좀 힘들죠. 그래서 한 가지를 뺀 거예요. 왜냐면은 2만 쓴 거는 1, 2가 다 쓴 거지. 6개 수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납니다.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조금 설명해 볼게요. 아, 이거 뒤에 것까지 할 걸 그랬나? 뒤에 것까지 하면은 좋았을 텐데. 자, 그럼 얘는 일단은 81 빼기 1 빼기 15 빼기 15 50입니다. 그래서 답이 150이에요. 오케이. 자, 미안해. 창민아, 예은은 우리는 좀 어떠니? 잘 되니? 자,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쪽 거에 관련된 다음 버전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 간단하게 이것만 좀 예를, 아니다. 미안해, 조금 지겹겠지만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같은 경우예요. 요거까지 정리, 이 마지막 세 번째 거에서 얘랑 비슷한 게 나와요. 얘랑 비슷한 게. 자, 정역 원소의 개수랑 공역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 일단은 편의상 1, 2, 3, 4 1, 2, 3, 4 이거만 일단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쳐봅시다. 첫 번째 함수의 개수. 자, 달라질 거 있어요? 없죠? 4, 4, 4, 4 나오면 끝나죠? 그래서 얘는 그냥 4의 4제곱이에요. 그렇죠? 뭐가 정역으로 갈지 뭐가 공역으로 갈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 연필 5자루를 학생 4명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자, 이런 거는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실수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야, 이게 5의 4제곱이야? 4의 5제곱이야?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죠?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될까요? 5의 4제곱. 왜 5의 4제곱이지? 자, 미안. 50%의 확률이 실패하였습니다. 미안해. 4의 5제곱이 나가면 괜찮아.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자꾸 중복순열 갖다 함수의 개수로 연결시키냐면은, 자, 봐봐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헷갈려요. 아우, 연필 A, B, C, D, E인데 학생 4명한테 나눠주고 있죠.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다른 연필 다른 학생이니까 함수로 놓고 보자 라는 거예요. 함수로 놓고 보면 누가 정역으로 가고 누가 공역으로 갈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역과 공역의 차이는 뭐냐면, 정역은 대응이 무조건 한 개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지금 딱 보면은 연필은 대응 2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A 연필을 반 잘라서 반반 주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근데 사람 A가 연필 A, B의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A, B 연필을 그냥 A가 다 가져가 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은 연필들은 대응이 하나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학생들은 대응이 여러 개여도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정역으로 들어가고 얘가 공역으로 들어가주면 보기 편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A는 경우의 수가 총 4가지, B도 4가지, C도 4가지, D도 4가지, E도 4가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4의 5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1024. 괜찮죠? 자, 요런 차이를 좀 잘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 자꾸 중복순열을 내가 이쪽으로 펼쳐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웬만하면 함수의 개수 쪽으로 정리해 놓는 게 보기가 되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함수의 개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넓게 보면 함수의 개수예요. 진짜로. 이따가 보여줄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의 개수. 자,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이제 별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1대1 대응이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공력과 치역이 똑같은 걸 얘기해요. 자, 이걸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1대1 대응이 왜 중요한 거예요?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얘가 역함수 존재 조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역함수 존재 조건. 지금 나는 역함수 존재 조건이 조금 헷갈리는데 라고 한다면 미안해. 요거는 일단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1대1 함수보다 좀 더 조건이 까다로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정의역은 1대1이 맞잖아요. 그리고 대응된 애들도 다 하나씩 가져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공력들이 다 대응이 하나씩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건 그냥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다만 1대1 대응은 공력과 치역이 똑같아야 된다. 치역이라는 거는 대응된 원소들을 나타내는 거라서 얘는 치역이 1, 2, 3, 5예요. 공력은 1, 2, 3, 4, 5인데 그래서 공력과 치역이 똑같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의 정의가 공격과 치역도 똑같은 상태. 근데 이거 1대1 함수만 딱 보면 어때요? 어차피 1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고요. 2는 3가지, 3은 2가지, 4는 1가지.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정역과 공력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 보니까 당연히 공력과 치역이 어때요?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역과 공력 연소가 같을 때만 1대1 대응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참고로 얘기할게요. 역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역함수 존재 조건이죠. 역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대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대응관계 그대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역과 공력에 그 흘러가는 물이 있다고 칠게요. 그 물길이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불암산 꼭대기에서 물 내려오면 뭐 중랑천 따라 내려가고 저쪽 산에 있는 물은 저쪽 하천 따라 내려가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불암산에 있는 물은 일로 가고 이쪽 물은 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함수인데 문제는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 반대 함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길은 그대로 가는데 물높이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 입장에서는 1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 거고 3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4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게 그냥 역함수의 정의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정의역과 공력을 뒤바꾼 함수예요. 뒤바꾼 함수. 자, 이게 역함수의 정의예요. 정의역과 공력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보통 정의역 변수 x로 쓰죠. 공력 변수 y로 쓰죠. 그냥 x랑 y만 바꾸면 역함수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y는 2x 플러스 4가 있다. 이런 함수가 있다. 역함수는 x랑 y 바꾸면 이게 역함수예요. 그냥 이게 끝. 이게 역함수예요. 괜찮죠? x랑 y만 뒤바꾸면 역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역함수가 안 나오지? 왜 1대1 대응이 아닌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게 왜 역함수가 안 되지? 봐봐요. 역함수면은 반대함수로 가기 때문에 F 인버스 얘가 정역이 된 거고 얘가 공력이 된 거예요. 그쵸? 물높이가 높아진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물이 역류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지. 하천에서 산으로 올라가고. 미안해. 농담. 오늘 안 통하네. 자, 아무튼 얘는 공력에서 정역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대응 그대로 놓고 본다면 1 집어넣으면 1로 가죠. 2 집어넣으면 2로 가요. 3 집어넣으면 3로 가요. 5 집어넣으면 4로 가요. 4는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얘가 정역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모든 정역들은 대응이 다 하나씩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근데 4가 대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4는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온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는 역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면서 공력과 치역이 똑같은 상태 1대1 대응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좀 넘기고요. 자, 결론은 뭐라고요?
4P4. 편의상 그냥 4픽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증가함수의 개수. 증가함수의 개수는 아예 무조건 직선이에요. 그렇죠? 왜? 4개 다 골라야 되잖아요. 4시사입니다.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4시사.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다섯 번째. 단조 증가함수는 어때요? 똑같은 걸 또 골라도 돼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얘는 어떠냐? 4개 중에서 1, 2, 3, 4에 대응되는 함수값 4개를 골라줘야 되는데 얘는 4개 중에서 4개를 골라줘야 되는데 똑같은 걸 또 뽑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1만 뽑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단조 증가함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런 건 역함수가 없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6번. 단조 감소함수.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냥 4H4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요거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에 관련된 세 번째 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예요. 많은 경우. 자, 얘는 정역 1, 2, 3, 4. 그 다음에 공역 1, 2, 3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칩시다. 자, 1번. 함수의 개수는 어때요? 3333이죠? 3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81가지가 되겠고, 두 번째,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세 번째, 증가함수. 얘는 증가함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1, 2, 3, 4인데 증가함수도 어차피 1대1 함수의 일종이에요. 그쵸? 같은 건 못 가지잖아요. 무조건 커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얘는 1대1 함수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쵸? 4명이서 소고기 3개 하나씩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럼 전쟁 나죠? 그죠? 모자랍니다. 소고기가 모자라요. 자, 우리 소고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우리 엄니가 한우를 사갖고 오신다고 했는데 50% 세일이라고 해서 갔더니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만 50% 그리고 없고 미안. 자, 아무튼 갑자기 한우 생각나서 미안해. 소고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자, 아무튼 1대1 함수는 지금 없죠. 이게 좀 증가함수가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1이 제일 작으니까 1 가져가도 2는 아무리 못해도 2는 가져가야 돼요. 그럼 3은 3을 가져가야 그나마 증가가 되는데 그럼 4가 나는 없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감소함수.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증가가 없는데 감소도 없겠죠. 둘 다 1대1 함수니까. 다만 단조 증가함수는 어때요? 단조 증가함수는 똑같은 거 또 고를 수 있죠. 그냥 3개 중에서 4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걸 또 골라도 됩니다. 3개 중에서 4개 중복해서 고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조 감소함수의 개수.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냥 3H4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쪽에 비어있는 얘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우리가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가능해요. 괜찮죠? 그래야지만 1대1 함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경쟁자가 주어진 값보다 더 적어야지만 딱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얘처럼 경쟁자가 더 많아요. 그럼 어차피 모자라죠? 그렇죠? 모자라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자, 대신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요. 정역의 원소 개수가 공역의 원소 개수보다 커나 같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 정역의 원소가 더 많은 경우로, 아니 정역의 원소가 더 적은 경우는 어때요? 대응시켜놓고 나면 무조건 남아요. 아무리 따로따로 가져간다고 해도 공역이 남는다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되죠. 얘도 돼요. 왜냐면 1, 2, 3, 4 중에서 1, 1, 2, 3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쪽에다 들어가는 거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
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공력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 자, 얘는 어떻게 세야 될까요? 지금 얘가 이 문제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 문제예요. 이거랑. 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분석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공력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1, 2, 3이 대응이 다 생기면 되겠네. 그렇죠? 1, 2, 3이 대응이 다 생기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몇 개 좀 어려우니까 얘보다 간단한 걸로 갈게요. 1, 2, 3, 4, 1, 2예요. 가는 함수 F예요. 공력과 치역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될까? 에이 몰라. 될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 2의 4제곱이죠? 그렇죠? 2의 4제곱. 왜? 둘이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1로만 다 가는 거랑 2로만 다 가는 거 빼면은 어차피 대응이 1, 2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2개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쉬워요. 공력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가. 근데 얘는 어때요? 와, 이거를 다 보려고 하니까 3, 3, 3, 3, 3의 4제곱 빼서 1로만 가는 거 1로만 가는 거 한 가지, 2로만 가는 거 한 가지, 3으로만 가는 거 한 가지 다 빼주고요. 그 다음에 1, 2로만 가는 거 1, 2로만 가는 거 1, 2가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1, 2로만 간다 그러면은 2의 4제곱에서 1만 가는 거 2만 가는 거 2개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 빼기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 3만 가는 거 2, 3만 가는 거 그러면 2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 빼기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자, 따라서 다시 한번 3의 4제곱 빼기 1개로만 가는 거 그 다음에 2개로만 가는 거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81 빼기 3 빼기 14의 3배 42 45 뺐으니까 36가지로 나와요. 자, 얘가 지금 비슷한 케이스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 뭔가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아직 뭔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조금만 더 다른 고민을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꼭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겨울방학 때도 분할 분배를 설명을 한 거예요. 분할 분배. 이걸 처리할 때 분할 분배가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분할 분배라는 거는 요거 좀 잠깐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이걸로 잘 안 풀어요. 자, 분할 분배 개념은 뭐냐면은 나는 어차피 얘를 갖다가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서 갈 거예요. 왜? 1대1 대응이면은 공력과 치역이 무조건 똑같으니까. 자, 근데 1대1 대응은 정역의 원소랑 공력의 원소가 똑같아야 돼요.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4개고 얘는 3개죠.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정역을 4개가 아니고 3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3그룹으로. 1, 2가 같은 데로 가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이 1개, 1개, 2개로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분할을. 그러면은 처음에 4개 중에 하나 뽑죠. 그렇죠? 첫 번째 뭐 1이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또 뽑죠. 뭐 2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 3, 4가 들어가겠죠? 2개 중에 2개 뽑는 걸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이래 놓으면은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분할해 놓으면은 원래 얘네 순서가 없는 애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4실, 3실, 2실 안에는 2, 1, 3, 4인 경우의 수도 들어가 있어요. 괜찮죠? 요 경우의 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이 발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는 얘를 둘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이 생기더라. 2로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3그룹으로 나눴죠. 그럼 이제 1대1 대응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1대1 대응. 괜찮아요? 이 분할 괜찮아요?
좀 헷갈리지? 좀 헷갈리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걸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계산해 보면은 얘는 12를 2로 나눴으니까 6이 되고요. 얘는 3이 6이죠. 36가지. 그래서 아까 계산한 것과 똑같아요. 괜찮네? 이걸로 구하는 것보다 이런 분할 분배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각 자리마다 1, 2, 3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 각 자리에는 하나씩만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마치 정역,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째 자리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공역이 1, 2, 3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지금 이렇게 가는 함수의 개수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가 같은 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둘이 같은 수를 가면서 1, 2, 3이 한 개 이상씩 나온다?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라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1, 2, 3이 대역이 다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죠. 아까 전에 이렇게 빼는 식으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좀 깔끔한 편이기는 한데 이걸 만약에 분할 분배 방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 그룹으로 분할해주면 돼요. 세 그룹으로. 근데 이게 세 그룹으로 분할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세 그룹으로 분할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미 4랑 6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4랑 6은 동아야 괜찮을까? 이해는 돼요? 미안해. 야, 이게 내가 너무 기초 설명을 그죠?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해지고 있지?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확 뛰었지? 아니 너무 뛴 건 아닌데 이거 가지고 연습 안 되겠는데? 이거 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식도 답이 되기는 한데 150까지. 자, 이걸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 풀이 말고 요 풀이 말고 요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4랑 6은 무조건 똑같은 대로 가야 됩니다. 나머지가 대응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세 그룹으로 분할만 해주면 됩니다. 세 그룹으로. 근데 이게 좀 더 복잡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 방금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두 개가 똑같은 걸로 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6개를 세 그룹으로 분할하려면 1개, 1개, 4개와 1개, 2개, 3개와 2개, 2개, 2개가 있어요. 괜찮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런 식으로 분할한다 그러면 얘는 6C1, 5C1, 4C4 하고 1, 1이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얘가 왜 그러냐? 1, 2, 3, 4, 5, 6을 한 개, 4개로 분할한다 그러면은 요 주머니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6개 중에 하나 골라서 집어넣어요. 1. 얘도 마찬가지로 1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집어넣습니다. 2. 자, 들어갔죠? 그럼 나머지 4개 중에 4개를 다 3, 4, 5, 6 집어넣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곱의 법칙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모든 곱하기는 전부 다 순서대로 나열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만약에 6개 중에 1개 뽑는데 그게 뽑은 게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5개 중에 하나 뽑는데 그게 1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4개 중에서 4개 뽑는 게 3, 4, 5, 6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6CL, 5CL, 4C4 이렇게 곱한 거는 얘랑 얘를 지금 다른 걸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어때요, 둘이? 똑같은 거죠? 왜냐면 분할만 해놓는 거잖아요. 찢어만 놓는 거죠? 어차피 1 하나, 2 하나, 3, 4, 5, 6 하나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나 얘나 실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계산상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 둘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두 그룹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이 있기 때문에 얘는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둘의 순서를 주는 경우만큼. 오케이. 혹시 좀 힘들까? 이해 좀 잘 될까? 좀 헷갈리지. 자, 그러면은 이쪽도 한번 또 볼게요. 자, 이쪽에서도. 자, 얘는 한 개, 두 개, 세 개로 찢어요. 그럼 6개 중에 하나 뽑고, 그렇죠? 6개 중에 하나 비슷하게 한번 좀 뽑아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로 뽑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자, 그럼 6개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뭐 1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개 중에 2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 2, 3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렇죠? 2, 3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다 갖다가 집어넣죠. 4, 5, 6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하는 곱의 법칙으로 갈 텐데 나중에 6개 중에서 하나를 다시 뽑는 다른 케이스에서 놓고 봤을 때 1이 아닌 다른 게 나와버리면 어때요? 무조건 달라져요. 위의 케이스랑 같은 경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개수가 다른 경우에는 나눌 게 없어요. 괜찮죠? 얘는 중복되는 경우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둘둘둘로 찢어내는 경우도 한번 좀 볼게요. 둘둘둘로 찢어내는 경우. 자, 그러면은 2개, 2개, 2개로 찢어냅니다. 처음에 6개 중에서 2개 뽑아내죠. 자, 6개 중에서 2개 뽑습니다. 자, 그게 만약에 1, 2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또 이쪽에서도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집어넣죠. 그럼 3, 4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2개 중에 2개 집어넣죠. 그렇죠. 4시, 2시. 자, 그럼 여기도 5, 6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2개 뽑을 때 이게 3, 4가 나오고 4개 중에 2개 뽑는 것 중에서 1, 2가 나오고 나머지 5, 6 중에서 2개 뽑는데 5, 6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서 이 곱의 법칙으로 나온 이 식 안에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각각 다른 걸로 잡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똑같죠, 근데. 똑같죠? 왜냐면 이 그룹 간에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할만 해놓은 거잖아요. 검은 비닐봉다리에 1번 초콜릿, 2번 초콜릿, 3번 초콜릿, 4번, 5번, 6번 이렇게 찢었는데 1, 2 담겨져 있는 비닐봉지, 3, 4 담겨져 있는 비닐봉지, 5, 6 담겨져 다 검은 비닐봉지예요. 그럼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렇게 담겨져 있는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 그룹이 위치를 뒤바꾸는 경우들만큼 중복이구나. 그럼 만약에 A, B, C로 돼 있다고 한다면 A, B, C, B, A, C 그 다음에 A, C, B B, C, A 그 다음에 C, A, B, C, B, A 6개 중복이죠? 왜 6개요? 3개의 순서를 주는 경우만큼 중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는 셋의 순서를 경우 주는 것만큼 중복이기 때문에 다 날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개를 3가지 그룹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서는 30을 2로 나눈 절반 15 얘는 60까지 얘는 얼마지? 15, 6, 60에 3팩으로 나누니까 15가지. 그래서 총 90가지가 나와요. 6명을 3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서가 총 90가지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지금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4랑 6이 이미 한 통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한 통 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요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로 분할분배 연습을 잠깐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1, 1, 4로 들어간다. 그럼 반드시 어때요? 4랑 6은 이미 4 안에 있어야 돼요. 괜찮죠? 4랑 6이 4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4, 6에 포함되어 있는 그 원소를 2개 더 뽑아서 넣어주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 뽑아봅시다. 4개 중에서 2개 뽑아보면은 그게 만약에 1, 2가 뽑혔다. 1, 2. 그럼 나머지 3, 5 나오죠? 그러면 3, 5 2개 중에서 하나 뽑아서 집어넣어요. 그럼 나머지 한 개 뽑아서 집어넣어요. 그럼 어차피 3, 5나 5, 3이나 똑같죠? 이거 어차피 2팩으로 나눠야 됩니다.
솔직히 이거 안 해도 돼요. 4C2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3, 5 하나씩 간다 그러면 되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1, 2, 4로 가는 게 이렇게 케이스 총 6가지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거 1개, 2개, 3개로 찝는 경우 이게 케이스가 2개 나오죠?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그러면은 1, 2가 2개 아니다 4, 6이 2개짜리로 들어가는 경우랑 4, 6이 3개짜리로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어때요? 이제 4, 6이 들어가 있는 2개는 만들어졌으니까 1개, 3개 만들어줘야 돼요. 4개 중에서 하나 이미 4, 6은 썼어요. 1, 2, 3, 5 중에서 하나 뽑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1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 3, 5가 되겠죠? 그렇죠? 3개 중에 3개 뽑는 거. 뭐 딱히 쓸 것도 없죠. 그냥 4가지예요. 괜찮죠? 이게 분할 끝.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죠? 3개짜리에 지금 4, 6이 들어갔으니까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 2, 3, 5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무슨 뭐 3이 들어갔다 칠게요. 3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1, 2, 5 중에서 하나에 들어갈 거 또 뽑아봅시다. 3개 중에 하나 1이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2, 5가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봅시다. 둘, 둘, 둘. 이미 4, 6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남은 4개를 갖다가 2개, 2개로 찢어만 놓으면 돼요. 그럼 얘는 4C. 뭐 예를 들어서 1, 2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 2C. 어떻게 되죠? 3, 5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둘은 그룹의 순서를 바꿔도 똑같죠? 그래서 얘는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내가 이게 숫자 다 써서 그렇지 이거 그냥 6가지예요. 얘 4가지, 얘 9가지, 얘는 3가지입니다. 괜찮네? 끝? 6가지, 4가지, 9가지, 3가지. 맞나? 맞나? 46, 46, 46, 46. 더 있나? 세 그룹으로 찢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얘로 찢을 수 있는 게 6 맞고요. 얘는 4 맞고 3 곱하기 3, 9 맞고 4C, 6을 1을 나눴으니까 3 맞고 10, 12 아이고 22가 되겠네요. 22 이러면 안 되는데? 모자란데? 잠깐만. 모자란데? 1, 2, 4, 1, 2, 3, 2, 2, 2. 2개가 무조건 같은 수로 가야 되는데 4, 6, 4, 6. 모자란데? 잠깐. 하나, 둘, 셋, 넷. 여기 31이면 그 463에서 4개 중에 한 개는 아이고 미안해.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는 건데 이게 지금 4, 6을 제외한 1, 2, 3, 5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이건 사실이 맞네요. 미안해. 사실. 아이 고마워. 큰일 날 뻔했어. 자, 그래서 여기가 12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얼마지? 10 더하기 15가 되죠? 25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25가지인데, 그러면 결국 세 그룹을 찢었죠? 하나, 둘, 세 그룹을 찢었어요. 뭐, 세 그룹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잘 찢었어요. 그럼 이제 대응만 되면 되니까 1대1 대응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팩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150.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이해될까? 찢는 게 좀 힘들긴 하죠. 왜냐면 이미 46이 한 세트로 가 있기 때문에 쟤를 그냥 일반 분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분할이. 46은 무조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미안해. 너무 어려웠지? 내가 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나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연습해 주는 게 좋기는 한데 저 혹시 이거 이해는 돼요? 괜찮죠? 이거 이해는 잘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로 처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관련된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래. 공력과 척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 이 분할 분배 논리가 은근히 좀 쓰여요. 그러니까 방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걸로 가도 괜찮고, 아까 한 것처럼 전체에서 빼는 걸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오케이. 자, 우리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미안, 좀 늦었지? 자, 예은이랑 창민이는 이해 잘 되니?